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높게 치솟은 굴뚝에서 뿌연 연기를 뿜어대는 산업 공장들이 즐비한 이곳에서는 한 미국 중년 남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이 남성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병원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5개월 후 한국의 거리를 거닐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산업용 가스를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 중인 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아직 철부지지만 그 누구와도 바꾸기 싫은 딸이 있습니다. 콜록콜록. 아빠, 요즘 기침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냐? 이 날씨에 감기도 아닐 테고 병원 한번 가봐. 사실 제가 일하는 환경이 공장이다 보니 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기침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퇴근 후에 집에서 기침 몇 번 하다 보면 딸이 저를 걱정해서 병원을 가보라고 말을 하곤 했죠. 사실 저 또한 딸이 저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대해 예민한 편이기에 이상 낌새가 있으면 병원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일을 마치고 나면 조깅과 헬스를 꾸준하게 해오던 저였기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잦은 기침도 공장 근무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었죠. 게다가 제가 기침을 할 때마다 딸이 저를 걱정해주는 저런 말들이 듣기 좋아서 일부러 참을 수 있음에도 기침을 해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평소와 같이 공장 근무를 보던 오후 대낮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기침이 잦았죠. 콜록콜록. 어이 잭슨. 자네 요새 너무 기침이 잦은 거 아냐? 얼마 전에 데이먼도 기침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암이라고 했다더군. 혹시 모르니 자네도 병원에 한번 들려봐. 직장 동료의 말을 들은 저는 그날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기침이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다른 데는 아무 이상도 없고 그냥 기침만 조금 할 뿐이잖아. 지금 당장 이런저런 걱정만 해봐야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걱정을 억지로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공장 근무를 마친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가보기로 했죠. 대학병원에서 이런저런 증상들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설명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대학병원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최신화되어 있었고 여러 절차가 자연스럽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과연 내가 미국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먼. 세계 최고의 병원과 의사들이 있는데 기침 좀 한다고 뭔 일이라도 있겠어? 미국의 대학병원에 들어와 여러 검사와 의사들을 만나보니 막연한 걱정들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마누라와 딸내미를 두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자.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병원 측에서는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관리를 꾸준히 잘해달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정말이지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학병원의 진단이었으니 확실하게 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일절 접어두고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는지 제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넌지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아빠, 혹시 우리 여행 가면 안 될까요? 한국이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엄청 많대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유일한 취미가 바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었죠. 저도 딸 때문에 몇 번 즐겼었는데 드라마나 영화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더군요. 어떨 때는 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짜낼 듯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배꼽이 빠질 듯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를 할 줄 몰랐기에 자막으로 즐겨야 하는 한계는 분명했지만 그런데도 아주 훌륭했죠. 그러자꾸나
이 아빠도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궁금해. 우리 딸 때문에 나도 한국 빠돌이가 된 것 같아. 저는 딸에게 한국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공장이 바쁜 시기여서 휴가를 낼 수가 없었기에 몇 개월 후로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 우리 가족은 첫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오는 한국 여행이었지만 준비한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기에 딸도 저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아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 여행 스케줄도 점점 길어져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여행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정말이지 볼거리 먹을거리가 넘쳤습니다. 광화문이라는 곳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답게 현존하는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광화문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종로, 인사동, 청계천, 남산타워 등 즐길 거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사실 첫 여행에 우리 가족이 너무 욕심을 냈던 건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더니 여행이 너무 바쁜 느낌도 없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때는 정말이지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우리 가족은 서울 시내 여행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종로와 인사동을 거쳐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을 거니며 가족들과 산책하고 있었죠. 정말 행복하고 큰 만족감을 느끼며 거닐고 있는 그 순간 콜록콜록 부하 저는 갑작스러운 기침을 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기침치고는 소리와 정도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침하던 입을 막고 있던 제 손에는 피가 한가득 묻어나왔죠. 그 이후로는 숨이 가빠졌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의사와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청계천 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기침을 했고 이내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실신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죠. 정신마저 아득해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5개월 전 잦은 기침으로 대학병원에 갔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과 의사들이 즐비한 미국의 대학병원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은 저였는데 지금의 상황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동안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가? 그게 아니면 혹시 오진이라도 있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의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저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병원 측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해당 사진만 보더니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 폐 쪽에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사진이 환자분의 가슴 흉부 사진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입니다. 일단 환자분의 연령이나 여러 위험 인자를 고려해보면 저설량 CT 검사를 해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일 듯합니다. 만약에 저 부분에 병변이 있다고 한다면 폐암일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 의사분이 확실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낯선 국가의 낯선 병원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신뢰를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는 검사들을 받았고 저는 입원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땅이 꺼지는 듯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폐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사진만 찍었고 해당 사진만 보고 당시 의사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는 오진 결과를 건넸던 것입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폐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 낯선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국가에서 그런 큰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해 보았지만 역시나 섣불리 이곳에서 목숨이 달린 그런 큰 수술을 하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수술을 받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죠. 그런 제 생각을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아내는 저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죠. 그런데 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제 생각을 재고해보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돌아온 딸의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는 발언이었죠. 아빠,
저는 아빠가 한국에서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한국의 의료 수준은 미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게다가 아빠처럼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을 보시면 미국이 21%이지만 한국은 29%나 된다고요. 물론 이런 수치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환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확률이 1%라도 높은 쪽에 기대를 거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저는 아빠가 우리와 다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를 딸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알아보니 그 말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문화 강국, 먹거리 강국 정도로만 생각해 왔는데 의료 수준이 이 정도까지 발달했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딸의 발언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루를 채 넘지 않은 시점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받기로 말이죠. 말이 쉽지 저에게 있어서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제가 입원한 한국 병원이 폐암 수술 쪽으로 꽤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영향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복을 하는 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잘 되고 있어서 일상으로 복귀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제 2년 정도만 잘 관리하고 회복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절대 건강을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이상 증세가 지속된다면 한 군데 병원에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병원도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고 의사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한국과 한국의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큐브였습니다. 암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았지만 정상 판정을 받고 한국 여행 중 길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미국인 잭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건강이라는 것은 절대 자신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잭슨 씨의 말대로 몸에 이상 증세가 있다면 여러 병원에 다녀보고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